자, 동북아 안보 평화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것이 해외 반응이고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방일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졌다는 단독 인터뷰에서 핵 보유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와 미국의 확대 억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NPT 체제는 존중한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발언의 행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방미 일정도 있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핵무장론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얘기는 아니죠. 특히 지도자의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한 NPT 체제를 존중한다. NPT라는 건 핵 확산 금지 조약. 우리가 회원국이거든요. NPT와 핵 무장론은 충돌하는 모순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했다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보도에 기억나는 보도가 하나 더 있었죠. 지난 1월 말에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10여 명과 만찬을 했는데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나온 이야기 중에서 결단하면 6개월 내에 핵무기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차용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6개월 안에 핵무기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얘기했다. 우리 기술로 반년 내 핵무기 시제품, 이게 일단 팩트가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지금 미국을 가기 앞서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게 미국입니다. 예.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미국인데 방미 외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억지를 위해서 이른바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 우산, 핵 확장 억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행력이 있는 방안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했다. 이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이라면 이제 하나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NSC 위원장 할 때입니다. 2005년도인데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우라늄 추출 실험을 한 것이 들켰어요. 네. 그러니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2000년도에 우리 과학자들이 그때 러시아에서 들여온 무슨 기계를 활용해서 감마선을 쪼여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비밀리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이제 동결시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니 남한에서 핵 실험과 관련해서 불장난을 했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입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만일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겠다고 든다면 그래서 당시 그때 과기부 장관 외교부 전 정부가 총력을 동원해서 아주 극비리의 총력 외교전을 펼쳐서 그것을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건 비화네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24개나 돼요. 영광, 울진 쭉 24개인데 거기서 나온 그 우라늄을 태우고 난 폐연료봉 사용 후 핵원료 이것을 재처리하면은 이게 핵폭탄 물질이 되거든요. 이 사용 후 핵연료가 2만 톤이나 쌓여 있습니다. 2만 톤. 그러니까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우리도 이북처럼 얼마든지 핵폭탄 제조할 수 있는 건데요. 무기화하는 건 한 끗 차이군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그 핵 폭탄을 제조하기로 한다면 NPT 탈퇴해야 하는 거고 NPT의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통상 국가인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려면
핵실험을 해봐야 이게 핵무기가 쓸만한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디다가 핵실험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 국민이 그거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공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자, 이런 와중에 제임스 리시 의원 미국 관련된 발언인데 공화당의 외교위 간사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데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한 것 외에도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저분이 어느 정도의 위상이 계신 분인지 또 이 발언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들어오시긴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자면 우리 말로 하면 야당 간사잖아요. 저 네.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네네. 분인데 평소에도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예. 견지하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 네네. 코피 전략이라는 거 했죠. 그러니까 예. 이북을 선제 타격해서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이 발언을 지지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그때 존 맥케인이라고 대통령 후보도 했던 분인데 공화당 네. 상원 전쟁 영웅 외교위원이었죠. 출신의 맥케인. 예. 이분도 사실은 한반도에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네네. 주장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 정부건 공화당 정부건 역대 정부가 사실 한반도 한국에서 전술핵을 빼간 것도 공화당 정부였어요. 1991년도에 부시 때죠. 정부였죠. 예.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그것은 세계 전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이것은 지금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해서 말하자면 괌에 있는 그 두 가지 전력이죠. 핵 잠수함을 통한 투발, 핵무기 투발, 또 이 전폭기 2시간이면은 사실 한반도 상공에 네. 전개되는 또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통한 이런 핵 억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땅에다 갖다 놓게 되면 이제 과거에 군산 비행장에 있다가 나갔는데요. 네. 이걸 지하 벙커에다 저장한다고 했을 때 북의 핵 타격 목표만 된다 하는 그런 또 시각도 있어서 오히려 북이 거길 때릴 수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이 북핵에 대한 어떤 심리적 억제 전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현실적 전략은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뭐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이슈가 되고 이야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기 관련 발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언제든 오늘 한 얘기인데요.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생산에 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 생물체든 국가든 네. 늘 이해관계는 변합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의 의도도 계속 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인 90년대는 억지용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자신들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자구책으로서 이걸 개발한 네. 것이다라는 거였고 그 뒤에 이제 2000년대에 협상이 벌어지면서는 대미 협상 카드로서 그것이 이제 용도가 쓰였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협상의 파국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깨졌지 않습니까?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남북 관계도 지금 5년 동안 대화가 없지요. 또 미국과 관계도 지금 4년 동안 전혀 냉랭한데요. 사실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영변 핵시설 40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들들. 이거 다 참관하에 미국 과학자들이 와서 참관하고 다 없애겠다. 그리고 ICBM 발사대, 동창리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폭파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을 받지 않은 것. 네. 그것이 과연 미국이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네. 하는 질문을 다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즐기는 거다. 미국의 어떤 국가의 익사? 미국은 북핵 문제를 예. 이 한반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략 속에서의 중국을 견제, 억제, 봉쇄하는 그런 전략의 하나로 보기 예. 때문에 한반도에서 계속 긴장이 갈등이 고조되고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네네. 시각이 사실 미국의 주류 시각 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 남북 관계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작용, 반작용. 도발 맞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고 도발 맞지만 또 동시에 그 도발이라는 걸 따져보면 작용, 반작용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지도부를 참수하겠다는 네. 참수 작전이 포함된 그리고 과거에 한미 군사 연습이 방어용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서 사실 이번에 3월 달에 지금 진행됐던 훈련에도 북한을 점령했을 때 점령 지역을 어떻게 수복하고 안정화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북쪽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방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미사일밖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엊그저께 했던 이른바 800m 상공, 500m 상공에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것, 그러니까 전술 핵을 폭발시켰을 때 그 피해 범위를 최대화하는 그런 훈련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한 200군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사일을 한 1000기 갖고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힘에 의한 압도적 전력으로 이것이 다 제압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 200군데 발사대를 전부 다 파악하고 1000개의 미사일을 전부 다 선제 공격으로 파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사실 미국도 그것은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적인 대비 태세와 함께 평화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지금 걱정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 이것은 어디에도 안 보이거든요. 윤 대통령 입에서 평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뭐 북한 도발 수위도 걱정인데 공개하고 있는 무기나 훈련은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 어뢰, 해일 시험에 대해서는 합참은 일단 뭐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북한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또 별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북도 부담이 크지요. 예.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이 실현되는 속에서 경제 건설에 매진하면 얼마나 자기들도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최고, 최상의 군사 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북을 겨냥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로서도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북은 사실 제공권이 없습니다. 공군 전투기라는 건 낡고 기름도 없고 또 함선이라는 것도 해군도 해군력도 없다시피 한 거지요. 미국의 레이간 항공모함, 니미츠 항공모함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핵 잠수함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북이 외마디 말하자면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른바 수중 어뢰, 자신들이 핵 어뢰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수단을 가지고 우리도 말하자면 앉아서 당하진 않겠다 하는 그런 뭐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과연 아까 나왔던 얘기죠. 전술핵 재배치 이게 한반도에 가능하냐, 현실화 될 것이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 뭐 전술핵 재배치, 한국 자체 핵무장 이런 주장은 사실 일부 전문가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필요성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우리가 1991년에 부시 때 비핵화 선언하면서 핵을 뺐기 때문에 바이든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91년에 100여기 예. 전술핵이 이제 군산 비행장에서 빠져나갔는데요. 많게는 1970년대에는 1000기까지 네.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 6, 7천 개 갖고 있던 전술핵을 이제 당시에 미소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이제 뭐 철수하면서 지금은 한 500기 전술핵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유럽에 한 200기 그리고 미 본토에 저장되어 있는 게 한 300기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여기 한국에 갖다 놓은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 4월 26일 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이른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강화. 예를 들면은 미국의 핵무기, 괌에 있는 핵무기를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획과 그리고 실행 이거에 관해서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든다. 뭐 이제 이런 논의가 될 터인데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또 사실 70년대, 90년대 그 핵무기 철수할 때까지는 예. 사실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북에 비해서 열세였단 말이죠. 네. 사실 남쪽에 있었던 전술핵은 소련을 겨냥한 그런 그 전략적 의도 목표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거고 또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그 핵 전력, 억제 전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주장,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런 이제 주장에 환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네. 현실성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2시간이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원산으로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SLBM에서 핵무기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굳이 핵을 여기에 무장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분석이 있는데. 핵으로 어떻게 예. 무력화시킬 것인가를 그것만 얘기할 것이 예.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것인가에 정치권이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널리 이 귀를 열고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이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게 예. 안타깝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반발이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현 정부가 자체 핵무장, 전술핵 개발을 밀어붙인다면 한반도 안보와 평화, 동북아의 어떤 지형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정치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본질인데요. 네. 한반도를 평화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방향도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태로운 줄타기죠? 우리 국민을 네. 위험한 길로 안내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의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것이고 예. 평화의 가능성을 그리고 헌법에도요.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이 이 헌법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 제가 NSC 위원장 때 주도했던 법이고 그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책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충실한지 정면으로 지금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